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한밤중에 조용한 침실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곁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 부드러운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한때는 그 순간이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곳은 고요하고 부끄러움과 외로움만이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힘과 활력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 달 전, 1년 전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흐릿한가요? 저는 박세훈 85세의 의사입니다. 30년 넘게 수만 명의 남성 환자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만나며 그들이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들어왔습니다. 침실에서의 무력감, 부부 사이에 점점 멀어지는 거리,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감. 그들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비밀은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 그 익숙한 공간에 있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관을 깨우고 호르몬을 되살려 부부의 행복을 되찾게 하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몇 달 전 저를 찾아온 67세 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은퇴 후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아내를 사랑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죠. 아내는 밤마다 조용히 벽을 향해 돌아 누웠고 두 사람 사이엔 말 없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생강의 비밀과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후 단 3주 만에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아내가 다시 제 품에서 웃고 있어요. 저도 다시 남자라는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민호 씨처럼 수많은 분들이 생강의 힘으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생강을 활용한 3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혈관을 깨우고 호르몬을 되살리며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약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다시 그 자신감 넘치는 순간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볼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 그 따뜻한 시간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무력감은 어떤 느낌일까요? 한때는 의지와 열정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들이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남성들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 좌절, 그리고 말 못할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나 욕망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 바로 여러분의 혈관과 호르몬에 있습니다. 62세 김영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꿈꿨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날이 늘어났죠. 김영철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특히 60대 이상 남성들 중 70% 이상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죠. 박사님, 이 나이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침실에서의 자신감 상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혈관과 호르몬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혈류가 약해지면서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충분한 피가 도달하지 못하죠. 비유하자면 물이 새는 낡은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금세 새어나가 버리죠. 여기에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감소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70% 이상이 혈관 문제로 인해 발기부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는 혈관 건강이 남성의 성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죠.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아그라 같은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약은 일시적인 불꽃일 뿐입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빛을 내지만 스위치를 끄면 다시 어둠이 찾아오죠. 게다가 두통, 얼굴 홍조, 심장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저를 찾아온 65세 이재민 씨는 비아그라를 시도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약을 먹으면 잠깐은 되는데 다음 날이면 더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의 말처럼 약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혈관이 막히고 호르몬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약이 일시적인 불꽃을 만들 뿐 진정한 활력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 하지만 간과했던 그 답이 바로 주방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에서 혈관을 열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기운을 북돋는 약재로 사용되었죠.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류를 촉진합니다. 마치 오래된 배관을 깨끗이 뚫어주는 강한 물줄기처럼요. 이 물줄기가 흐르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깨어나고 그곳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김영철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생강을 꾸준히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박사님, 생강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하지만 4주 뒤 그는 달라진 모습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박사님, 아내와의 시간이 다시 살아났어요. 저도 아내도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 빛났고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강은 혈관을 깨우고 호르몬을 되살리며 부부의 행복을 다시 피워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생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여러분의 몸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여러분, 지금 손에 쥔 생강 한 조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작고 울퉁불퉁한 뿌리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 비밀 병기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한국의 부엌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생강. 우리는 늘 미역국에 몇 조각 넣고 삼계탕을 끓일 때 곁들이며 차로 마셔왔죠. 하지만 이 익숙한 재료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강력한 약재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생강의 힘을 전파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생강을 꾸준히 사용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오늘 그 비밀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생강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지 그 전통적인 지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67세 박종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생강을 그저 국에 넣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박사님, 그게 뭐 대단한가요? 그냥 음식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투엔 약간의 회의적인 미소가 묻어 있었죠. 박종수 씨는 은퇴 후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마음은 뜨겁지만 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부끄러움에 말을 아꼈지만 눈빛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한 달만 생강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단, 올바른 방법으로요. 그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4주 뒤 제 앞에 앉은 그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박사님, 몸이 따뜻해지고 아내와의 시간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정말 생강 덕분인가요? 그의 미소는 그 자체로 답이었습니다. 생강은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에서 귀한 약재로 사랑받았습니다. 옛 어른들은 생강이 한기를 몰아내고 혈맥을 열어준다고 믿었죠. 한기를 몰아낸다는 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 혈관과 근육, 심지어 마음까지 차갑게 굳어있던 것들을 녹여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선 생강을 양기를 북돋는 약재로 꼽습니다. 양기는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 특히 남성의 활력과 직결된 힘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겨울이면 생강차를 끓여주시며 이거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하셨던 기억 떠오르시죠?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백 년 이어져 온 지혜였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성질이 혈관을 자극하고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을 전달하죠. 생강의 힘은 단순히 전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들은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9세 최민호 씨는 생강을 먹기 전엔 늘 피로하고 아내와의 시간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는 체념한 듯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생강을 매일 조금씩 식사에 넣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어요. 몸이 가볍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서로의 미소, 그리고 다시 찾아온 친밀함. 생강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부부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불씨였습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생강은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기혈순환이란 우리 몸의 에너지와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혈류는 느려지죠. 이건 단순히 혈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생강의 뜨거운 성질은 이 막힌 길을 열어줍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처럼 생강은 혈관을 자극하고 몸속 깊은 곳까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옛 어른들이 생강을 혈맥을 여는 약재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지혜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생강의 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그 비밀은 현대 과학으로도 이어집니다.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깨우는 약재라는 사실을
과학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생강의 과학적 힘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 작은 뿌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강이 단순히 부엌에서 사용하는 향신료가 아니라는 걸 아셨죠? 그 매운맛 뒤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열어준다고 했지만 이건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현대과학은 생강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깨울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생강의 힘을 과학적으로도 환자들의 실제 변화로도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그 과학적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생강이 어떻게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깨우며 부부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생강의 힘은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성분 진저롤, 긴게롤, 과쇼가올, 쇼가올에서 나옵니다. 이 두 성분은 생강의 매운맛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먼저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탄력을 잃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30% 줄이고 혈류를 25% 이상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순간에 몸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되죠. 65세 이재민 씨의 이야기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그는 몇 년간 비아그라를 시도했지만 두통과 심장 두근거림 때문에 결국 포기했어요. 박사님, 약은 잠깐 효과가 있지만 다음 날이면 더 피곤하고 불안했어요. 그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 제가 그에게 생강차를 권했습니다. 이재민 씨, 하루 한 잔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약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주 뒤 그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약 없이도 아내와의 시간이 달라졌어요. 몸이 가볍고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요.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이재민 씨의 변화는 생강이 단순히 혈관을 열어주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생강의 또 다른 비밀은 뇌와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과 쇼가올은 뇌의 성욕 중추를 자극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한다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기능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북돋우며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핵심 호르몬이죠.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서 피로, 우울감, 그리고 자신감 상실을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깨웁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5%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이건 마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비아그라와 생강을 비교해보죠. 비아그라는 전등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켜면 순간적으로 빛이 나지만 끄면 바로 어둠이 돌아오죠. 게다가 부작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생강은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꾸준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오래 지속되는 활력을 줍니다. 68세 윤재호 씨는 이 차이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박사님,
생강을 먹기 시작한 뒤로 몸이 달라졌어요. 약을 먹을 때처럼 급하게 뛰는 심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의 아내도 달라진 점을 알아챘죠. 여보, 요즘 눈빛이 젊어졌어. 이 한마디가 윤재호 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생강의 힘은 단순히 혈관이나 호르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생강은 몸 전체를 깨우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는 생강을 먹은 뒤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아침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요즘은 가볍게 시작해요. 아내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생강은 부부 사이의 작은 순간들, 서로를 향한 미소와 대화를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제 이 과학적 비밀을 알았으니 어떻게 생강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생강의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활용한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며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생강의 놀라운 힘을 알았으니 그 힘을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생강은 멀리 있는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준비된 선물입니다. 오늘은 그 선물을 활용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 즉 생강을 생으로 먹는 법과 생강차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이 간단한 습관으로 자신감과 부부의 따뜻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생강 한 조각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바로 생강을 생으로 먹는 겁니다. 관계 1시간 전 생강을 얇게 썬 한 조각을 입에 머금거나 천천히 씹어보세요. 입안에서 퍼지는 뜨거운 매운맛이 목을 타고 가슴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따뜻함은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관을 즉각적으로 열어 혈류를 촉진하죠. 70세 최동수 씨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매운맛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박사님, 입이 화끈거리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는 약간 투덜거리며 시작했지만 2주 뒤 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정말 피가 뜨겁게 도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미소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다시 찾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최동수 씨처럼 생강을 생으로 먹는 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혈관을 깨우고 몸속 깊은 곳까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몸의 중요한 부위로 더 잘 흐르게 한다고 해요. 이건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강렬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먹고 나서 속이 좀 쓰렸어요 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음엔 아주 얇게 썬 작은 조각부터 시작하고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보세요.
꿀 한 방울을 곁들이면 매운맛도 부드러워지고 에너지를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차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겠다는 따뜻한 다짐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얇게 썬 생강 3-4조각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린 뒤, 꿀 한 스푼과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세요. 이 세 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 단순한 차가 아니라 몸을 깨우는 처방전이 됩니다. 생강은 혈류를 촉진하고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며 레몬은 비타민C로 혈관을 보호하죠. 66세 정민수 씨는 생강차를 처음 마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냥 차인 줄 알았는데 마시고 나니 온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침이 가벼워졌어요. 그는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한 달 뒤엔 아내와의 대화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내가 더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몸뿐 아니라 부부의 일상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강차를 마실 때 몇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침이나 오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마시면 생강의 매운맛이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취침 직전에 마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점심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생강차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더 건강한 순환을 돕습니다. 이 간단한 차 한 잔이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깨워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생강을 생으로 먹는 것과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복잡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준비된 재료로 오늘부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생강을 일상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더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밥상에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며 어떻게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과 행복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여러분? 생강을 생으로 먹거나 차로 마시는 방법이 몸을 깨우는 강력한 첫걸음이라는 걸 아셨죠? 하지만 생강의 힘은 부엌에서 더 친숙하고 맛있게 빛을 발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방법, 생강을 일상 식사에 녹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아니라 한국인의 밥상과 완벽히 어울리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습관입니다. 매일 먹는 밥과 국, 반찬에 생강을 더하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제가 만난 환자들은 이 간단한 변화로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의 시간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생강이 여러분의 식탁에서 어떻게 건강과 행복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68세 윤재호 씨는 생강을 식사에 넣기 전까지만 해도 늘 피로하고 아내와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어요. 박사님,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몸이 말을 안 듣네요. 그는 은퇴 후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진 게 고민이었죠. 제가 그에게 제안한 건 간단했어요. 윤 선생님, 매일 먹는 국에 생강을 조금씩 넣어보세요. 특별한 약이 아니에요. 그냥 부엌에 있는 생강이죠. 그는 처음엔 미심쩍어 했지만 한 달 뒤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두부국에 생강을 넣었더니 국물이 따뜻해지고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늘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온 비밀이었습니다.
생강을 식사에 넣는 건 한국인의 식문화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이에요. 미역국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보세요. 비린내는 사라지고 요오두와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을 보강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역의 요오두는 갑상선 기능을 돕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개선하죠. 66세 김민수 씨는 미역국을 즐겨 먹었지만 생강을 추가한 뒤 변화가 찾아왔어요. 박사님, 국물이 더 깊고 따뜻해졌어요.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는 생강 덕분에 아침이 더 상쾌해졌다고 했어요. 이처럼 생강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약재로 작용합니다. 삼계탕에 생강을 더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삼과 대추, 그리고 생강을 넣은 삼계탕은 몸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삼계탕에 생강을 넣으면 기혈순환이 더욱 원활해진다고 했죠. 71세 이영철 씨는 삼계탕을 자주 먹었지만 생강을 추가한 뒤 달라진 점을 느꼈어요. 박사님, 예전엔 삼계탕이 그냥 보양식이었는데 생강을 넣으니 온몸이 뜨끈해지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는 아내와 함께 식탁에서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생강은 음식의 풍미를 더하면서도 혈관을 열고 활력을 북돋웁니다. 생선찜이나 볶음 채소에도 생강을 활용해보세요. 대파와 생강을 곁들인 생선찜은 비린내를 잡아주고 영양을 그대로 유지하며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나 청경채를 생강과 참기름에 살짝 볶으면 비타민이 풍부한 반찬이 되면서 소화와 순환을 촉진하죠. 심지어 간단한 된장국에도 생강 몇 조각을 넣으면 따뜻한 국물이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어우러져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요. 69세 최영수 씨는 된장국에 생강을 넣기 시작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아내가 요즘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그의 변화는 단순히 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식탁은 다시 웃음과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생강을 식사에 넣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매일 먹는 음식에 몇 조각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 염증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몇 조각, 매일 밥상 위에서 생강을 만나보세요. 67세 박종수 씨는 생선찜에 생강을 넣기 시작한 뒤 한 달 만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박사님,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내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도구가 아니라 식탁을 따뜻한 교감의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친숙함이에요. 생강은 낯선 약재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재료입니다. 단지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생강은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는 비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생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다음으로 생강을 사용할 때 절대 피해야 할 실수들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며 여러분의 노력을 완벽한 결과로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생강이 혈관을 깨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놀라운 재료라는 걸 알게 되셨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생강도 잘못 사용하면 그 힘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빛을 발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만난 환자들 중에는
생강을 처음엔 잘못 사용하다가 올바른 방법을 배운 뒤 삶이 달라진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생강을 사용할 때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흔한 실수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면 생강은 단순한 부엌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빛내주는 보석이 될 거예요. 자, 어떤 실수들이 생강의 힘을 막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실수는 오래된 생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엌 한 구석에 오래 방치된 겉이 쭈글쭈글하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유효 성분이 크게 줄어들어 효과가 거의 없어요. 67세 박민호 씨는 처음에 오래된 생강을 썼다가 실망했었죠. 박사님, 생강차를 마셔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가 가져온 생강을 보니 곰팡이가 새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신선한 생강을 고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매끈하며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생강을 고르세요. 신선한 생강은 매운맛과 향이 살아있어 혈관을 깨우는데 최적이에요. 오래된 생강은 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니 꼭 신선한 걸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화학 처리된 생강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 중에는 방부제나 화학물질로 처리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생강은 겉보기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9세 최영수 씨는 화학 처리된 생강을 사용하다가 속쓰림을 호소했어요. 박사님, 생강을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네요. 검사해보니 그가 산 생강에 방부제가 잔류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유기농 생강이나 믿을 만한 시장에서 신선한 생강을 구입하라고 권했어요. 생강을 고를 땐 껍질이 지나치게 반짝이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피하세요. 자연 그대로의 생강이 여러분의 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시간에 생강을 섭취하는 겁니다. 생강은 강렬한 성질 때문에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공복에 생강을 먹으면 위가 민감한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고 취침 직전에 먹으면 매운맛이 신경을 자극해 잠을 방해할 수 있죠. 66세 정민수 씨는 처음에 새벽 공복에 생강차를 마셨다가 속이 쓰리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거 먹으면 속이 뜨거워져서 불편해요. 저는 그에게 아침 식사 후나 점심 후 따뜻한 시간에 생강차를 마시라고 조언했죠.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식사 후 섭취했을 때 소화를 돕고 혈류를 더 효과적으로 촉진한다고 해요. 취침 2-3시간 전에는 생강을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생강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잘 맞춰보세요. 네 번째 실수는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는 겁니다. 생강차나 국을 만들 때 생강을 너무 오래 끓이면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유효 성분이 날아가 버려요. 70세 이영철 씨는 삼계탕에 생강을 1시간 넘게 끓였다가 효과를 못 봤다고 했죠. 박사님, 생강을 많이 넣었는데 왜 아무 느낌이 없죠? 저는 그에게 생강은 5-10분 정도만 끓여도 충분하다고 알려줬어요. 생강차를 만들 때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리는 게 이상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은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분해되어 효과가 방암된다고 해요. 생강의 매운맛과 향이 살짝 남아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생강의 생생한 힘을 그대로 담아내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수는 불규칙한 섭취입니다. 생강은 하루 먹고 사흘 건너뛰는 식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꾸준함이 생강의 힘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정민수 씨는 처음엔 생강차를 하루 마시고 며칠 잊어버리곤 했죠. 박사님, 가끔 먹었는데 별 차이가 없네요.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꾸준히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몸이 가볍고 아내와의 시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 염증이 줄어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증가한다고 해요. 하루 몇 조각, 매일 꾸준히, 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5가지 실수를 피하면 생강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빛내주는 보석이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은 이 실수들을 고친 뒤 생강의 진짜 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선한 생강을 골라 올바른 시간에 적당히 조리해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하지만 생강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안전 주의사항들을 알아보며 여러분이 생강의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볼까요, 여러분? 생강의 놀라운 힘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흔한 실수들을 피하는 법을 아셨죠? 하지만 생강은 강력한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재료입니다. 마치 맑은 강물이 배관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생강은 혈관을 열고 몸을 깨워주지만 그 흐름이 너무 세거나 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죠.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생강을 잘못 사용해 낭패를 본 분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해 삶이 달라진 분들을 모두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생강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여러분의 진정한 건강 동반자로 만드는 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생강의 섭취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생강 섭취량을 생으로 4지 이하, 즉 작은 조각 2~3개 정도로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혈관을 깨우고 활력을 북돋우기에 충분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66세 김영철 씨는 처음에 생강의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루에 10더 넘게 먹었다가 속쓰림과 역류를 겪었어요. 박사님, 생강차를 많이 마셨더니 속이 뜨거워서 힘들었어요. 그는 당황스러워했죠. 저는 그에게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라고 조언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과다한 생강 섭취는 위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심하면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생강은 강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적당한 흐름은 몸을 깨끗이 하지만 넘치면 부담이 되죠. 하루 4개,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특히 고혈압, 심장병,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한근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64세 이수영 씨는 한근고제를 복용하면서 생강차를 매일 마셨다가 팔에 멍이 생겼어요. 박사님, 그냥 차인 줄 알았는데 멍이 생겨서 놀랐어요. 그는 겁이 났지만 저와 상담한 뒤 섭취량을 조절하고 의사의 허락을 받아 적정량으로 바꿨죠. 박사님, 상담 후 소량으로 마시니 문제없이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약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생강은 약이 아니지만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또 하나,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합니다. 생강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모든 사람의 몸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아요. 69세 최민호 씨는 생강을 처음 먹었을 때 약간의 속쓰림을 느꼈어요. 박사님, 이게 맞는 건가요? 그는 걱정했죠. 저는 그에게 생강을 소량씩 식사 후에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며칠 뒤 그는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몸이 적응하니까 속쓰림도 없어지고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소화기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적정량으로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만약 생강을 먹은 뒤 속쓰림, 역류 또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줄이고 병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늘다면호를 보내고 있으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생강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70세 박종수 씨는 처음엔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웠지만 꿀과 함께 소량씩 먹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꿀이랑 같이 먹으니 부드럽고 몸도 편안해졌어요. 그는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생강차와 식사에 생강을 자연스럽게 넣었죠.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의 시간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의 변화는 생강을 안전하게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라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몸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해서 이 주의사항들을 기억하면 생강은 여러분의 건강을 빛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제가 만난 환자들은 생강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이 점들을 유념하며 생강을 안전하게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생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죠. 생강의 불씨를 더 오래, 더 강하게 타오르게 하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생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보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더 단단히 다져볼까요, 여러분? 생강의 놀라운 힘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게 되셨죠? 생강은 혈관을 깨우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강력한 불씨입니다. 하지만 이 불씨가 오래, 그리고 더 밝게 타오르려면 연료가 필요해요. 그 연료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 생활 습관입니다. 생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함께해야 생강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생강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꾼 환자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생강의 불씨를 오래 타오르게 하는 3가지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부부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의 활력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술, 짠 음식, 담배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특히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죠. 67세 박민호 씨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이 습관이었어요. 박사님, 그냥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점점 피로와 무기력을 느끼고 부부의 시간에서도 자신감을 잃었죠. 제가 그에게 술을 줄이고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라고 조언했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굴, 조개,
새우 같은 해산물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아연의 보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 섭취를 늘린 남성들은 티핀 메이커스, 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0% 증가했다고 해요. 박민호 씨는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굴과 시금치를 먹으니 몸이 달라졌어요. 아내와 밥상에서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을 단단히 하고 혈관을 깨우는 강력한 연료입니다. 복잡한 헬스장, 장비나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3가지 운동을 소개할게요. 첫째, 케겔 운동입니다. 이건 골반 저근을 강화해 혈류를 개선하는 데 최고예요. 앉거나 서서 소변을 멈추는 느낌으로 근육을 3초간 조였다가 3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 3세트, 10회씩 해보세요. 69세 한상민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케겔 운동을 하니 몸이 20대처럼 가볍습니다. 둘째, 플랭크입니다.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며 판자처럼 곧게 유지하는 동작이에요. 처음엔 15초부터 시작해 점차 1분까지 늘려보세요. 이 운동은 복부와 허리를 단단히 하며 부부의 시간에 필요한 힘을 북돋워줍니다. 셋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30분 유산소 운동은 혈관 기능을 25% 개선한다고 해요. 한상민 씨는 케겔과 빠른 걷기를 병행하며 박사님, 아침이 상쾌해졌어요 라고 했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남성의 활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 성기능은 뒷전이 되죠. 70세 이영철 씨는 은퇴 후 경제적 걱정과 외로움으로 잠을 못 이뤘어요. 박사님, 밤마다 뒤척이다가 아내와 대화도 줄었어요. 저는 그에게 3가지를 제안했어요. 첫째, 하루 7시간 숙면을 목표로 하세요. 규칙적인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하루 15분 심호흡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셋째, 저녁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0%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늘린다고 해요. 하여튼 이영철 씨는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아내와 산책하며 대화하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부부의 시간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생각은 불씨, 생활 습관은 그 불씨를 오래 타오르게 하는 연료입니다. 66세 최민수 씨는 생강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걷기를 실천했어요. 박사님, 생강차와 산책 덕분에 아침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제 미소를 다시 좋아하더라고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식탁, 산책길, 그리고 대화 속에서 웃음이 피어났죠. 여러분, 이 3가지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 마음의 안정을 생강과 함께 실천하면 여러분의 활력은 영원히 타오를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실제로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음으로 생강과 생활 습관으로 삶을 바꾼 환자들의 감동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생강의 놀라운 힘과 그 힘을 삶에 녹이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생강 한 조각이 혈관을 깨우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부부의 시간을 다시 피워낼 수 있다는 걸 보셨죠?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작은 결심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이 그 결심 하나로 삶을 바꾸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엌, 식탁, 그리고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답을 손에 쥐고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 67세 박민호 씨의 이야기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한때 자신감을 잃고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끼며 힘들어했죠. 비아그라 같은 약도, 비싼 보충제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체념한 듯 말했지만 눈빛엔 간절함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생강과 간단한 생활 습관을 제안했어요. 생강 한 조각을 씹고 차 한 잔을 끓이고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해보라고요. 3주 뒤 그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다시 제 품에서 웃어요. 저도 다시 남자라는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부부의 식탁에서, 산책길에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서 되찾은 행복이었죠. 여러분, 박민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생강과 작은 습관으로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생강을 생으로 먹거나 꿀과 레몬을 넣은 차로 마시고 국과 반찬에 더해보세요. 술과 짠 음식을 줄이고 시금치와 굴 같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세요. 케겔 운동, 플랭크, 그리고 하루 30분 빠른 걷기로 몸을 깨우고 저녁 산책과 심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이 모든 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에 이미 있는 것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조각, 한 잔, 한 걸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부엌에 가서 생강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머금어 보세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끓여 마시고 저녁국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50세 이후 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동체에 동참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결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부의 미소를 늘 응원합니다.